안녕하세요. 잔잔한 경제 뉴스의 잔입니다. 오늘은 6월 7일 2020년 일요일. 오늘은 오펙 플러스 회의 후속편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요점은 감산 합의 내용 변화, 4월 10일 감산 합의 내용, 6월 5일 잠정적 합의 내용, 일부 회원국 감산 준수 의무, 오펙 플러스 회의 추가 감산 기대와 원유 가격, 시장의 반응입니다. 감산 합의 내용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감산 양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월 30일 날 만료가 되는 감산을 한 달 더 하기로 한 거죠. 감산량은 970만 배럴에서 960만 배럴로 약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매달 감산량 합의를 하기로 하고요. 감산 준수 의무에 대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페널티 성격의 조항이 추가되었고요. 모든 회원국 적극적인 감산 동조에 하기를 촉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론적인 합의 내용을 재확인한 거죠. 저번 영상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이번 영상에도 한번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오펙 플러스 회의 합의 내용입니다. 12일 날 총 23개국 오펙과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만나서 감산 기간과 감산량을 합의했습니다. 감산을 하기 위한 모임을 가진 이유는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세계 원유 감소에 대응하고자 가격 폭락을 막고자 해결하고자 만났죠. 실제로는 수년간 장기된 공급 과잉 상태에서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수요까지 급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총 3단계로 감산량을 조절하면서 실행하기로 했고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약 1000만 배럴 정도의 감산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제외가 됐고요. 또 2단계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 770만 배럴 감산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2021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추가로 폭을 조정하고 약간 감소한 586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4월 브렌트 크루드 오일이 16달러에서 40달러 정도 상승을 했죠.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을 땐 6월 2일이었거든요. 영상을 좀 준비를 하면서 좀 늦게 업로드를 했습니다. 6월 2일 기준 가격으로 40불 정도에 육박을 했는데 약 2배 250% 상승한 가격입니다. 상승폭이 굉장히 크죠. 현물 시장보다 더 집중을 해야 하고 또 이행 여부가 회의적입니다. 사실 감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는 거죠. 불확실성도 많고 또 40불 정도의 가격은 이미 진행된 감산 플러스 그리고 앞으로 더 감산 폭이 더 클 거라는 기대를 반영한 가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6월 5일 잠정적인 합의안 최종 내용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한국에선 6월 6일이고요. 미국이나 조금 시차가 늦는 곳은 6월 5일입니다. 오펙 플러스 기존 감산량 한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상황이 없고요. 회의에서 사우디 석유 장관이 한 말은 공급 과잉은 진행 중이고 해결한 난제들이 많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유국과의 그 감산량과 감산 기간의 조율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7월달 감산량은 960만 배럴, 약간 좀 줄었죠. 멕시코는 10만 배럴 이전 합의 내용, 그 이상은 더 이상 감산을 할 수 없다고 발표를 했고요. 10만 배럴이면은 약 1000만 배럴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적은 양인데, 지금 이런 적은 양을 놓고도 지금 산유국 간의 의견차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 간의 입장이 있겠죠. 감산량은 매달 검토하자. 그리고 다음 회의는 6월 18일로 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합의안은 잠정적인 합의안이기 때문에, 잠정적인 것은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테너티브 어그리먼트인데, 테너티브라는 거는 임시적인 거죠. 그러니까 확정적인 건 아닌데, 기사에서 보면 잠정적인 합의안을 파이널라이즈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말장난이 심한 거죠. 러시아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반영이 되었고요. 한 달 정도 시간을 벌었습니다. 눈치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죠. 철자가 잘못됐는데 죄송합니다. 감산 준수안 논의. 일부 회원국들의 그 감산량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감산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감산을 위반한 국가들에게 약간 강제적이긴 하지만, 실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겠습니다. 5월, 6월 동안 책정된 감산량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는 7월, 8월, 9월에 할당량 받은 것 플러스 감산을 하지 않은 것을 더해서 감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실행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참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이번 회의의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일부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회원국의 감산 준수 문제인데요. 이라크를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든 그 영상에 이라크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감산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산량 준수가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현재 이라크는 약 40%만 준수를 한다고 발표가 됐고요. 책정받은 감산량은 약 100만 배럴입니다. 왜 이라크가 감산을 하지 못하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요소로 나누자면, 내적인 요소는 약 20년 동안, 길게 보면은 한 꽤 오래됐죠. 그보다 더 올라가야 되긴 하는데, 2차 걸프 전쟁 2003년부터 현재까지 전쟁과 내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란, 이라크 전쟁서부터 이렇게 계속 가야겠죠. 1980년부터. 근데 저는 그렇게 길게는 잡지 않았고요. 전쟁으로 인해서, 내전으로 인해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외부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국제 에너지 회사, 엑산, 쉘, 토털, 그런 미, 영, 푸, 서방 계열의 원유 회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생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이라크는 감산 준수를 의무하겠다, 이렇게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감산량이 약 150만 배럴을 받았는데, 나이지리아 역시 상습적으로 감산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는 기존 감산량 10만 배럴 유지, 그리고 추가 감산은 거부하였습니다. 예, 여기 있는 슬라이드는 약간 조금 아웃데이트가 됐긴 했는데, 오래되긴 했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이라크가 전쟁이 끝나고 제2차 걸프 전쟁이 끝나고 내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서방
그리고 중국, 그리고 기타 여러 나라들의 그 원유 개발 상황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그 메이저 주요 그 대유전에는 외국계 기업이 개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라크 국영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기술력과 자본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외국 기업에 끌려다녀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가 감산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죠. 예, 그러면 이제 추가 감산 기대로 인해서 이제 원유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이제 이게 감산을 한다기만 하고 감산을 안 하고 그거를 또 어떻게 또 처벌하는 문제가 따르는데, 이게 효과적인 감산 이행 감독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래서 감산을 제대로 해서 원유 가격을 안정을 시키고 또 신뢰를 회복하자. 원유 산유국들 간에. 그리고 6월 5일 금요일 WTI는 5.72% 상승한 39불 55센트의 장을 마감했고요. 브렌트는 5.78% 상승한 42불 30센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WTI는 지난 6주 동안 연속 가격 상승이 되어서 3월 6일, 다시 말해서 사우디랑 러시아가 감산 합의에 실패해서 사우디가 증산을 하기로 맞불러 상태에서 대폭락을 한 뒤 최고입니다. 그리고 WTI는 지금 현재 1월달 가격 대비 고점에서 약 40% 하락을 했습니다. 1월달 최고점은 65불 65센트입니다. 현재 가격이 40불 정도에 육박을 하고 있어서 미국 셰일 또는 에너지 회사들이 증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수의 회사들이요. 다시 말해서 원유 가격이 회복이 될 때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또 확대를 해서 차후에 더 경쟁적으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금 확보를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죠. 적자 폭이 조금 줄어든 것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을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증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회의 결과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그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색깔을 조금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해서 조금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이 됐었는데, 현재 그 6월 5일 그 회의 결과로 인해서 첫 번째 기존한 고수, 그리고 그러면 원유 가격이 폭락 또는 하락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한보다 연장 감산폭 확대인데, 감산폭은 확대되지 않았고 기간이 한 달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공급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변화가 없죠. 근데 이제 수요 회복이 관건인데, 이제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많이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뭐 합의가 깨진다, 그럼 대폭락될 경우는 이제 가능성이 줄었고요. 조금 안정적이지만 상승을 하면 소폭 상승, 하락을 하면 소폭 하락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프로핏 테이킹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이제 폭락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고요. 이제 현재로서 혜택을 보는 나라 순서에서는 생산가와 재정 건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산한 연장과 기존한 고수가 이제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 회사에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회사는 지금 증산 중이죠. 예, 그럼 시장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일단 감산 기간은 연장된 거는 긍정적인 소식이고요. 이제
감산, 이제 공급 측면에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수요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감산을 해도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면 이제 감산한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수요가 회복될 시 이 감산한으로 인해서 유가가 회복을 하겠죠. 그러면 수요가 회복될 시 가능한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2차 코비드 19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 그리고 미국 치안 불안 통금령이 해제 관건이죠. 빨리 인종 차별적인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이렇게 확산된 이런 치안 불안이 빨리 해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미국 트럼프와 그리고 미국 주지사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달려 있겠죠. 그리고 이제 3대 원유 수요 시장이 회복되는 게 중요하죠. 3대 원유 수요 시장이라는 건 중국, 미국, 인도. 이제 중국은 이제 코비드 19 기준으로 90% 회복이 됐고요. 근데 이제 미국과 인도가 회복이 굉장히 더디죠. 인도는 또 4월에 원유 가격이 대폭락됐을 때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쟁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인도가 수입하는 원유 숫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죠. 이제 6월 달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라이스타드 에너지는 에너지 컨설팅 회사죠. 현재 미국 원유 재고 감소는 원유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이면 생산 부족 상황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약간 조금 원유 재고 통계 자료가 약간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 또 8월이면 생산 부족할 상황이 있다. 이게 가능할까요? 만약에 오펙 플러스가 열심히 감산을 해서 이제 수요를 그러니까 공급을 좀 조절하고 있는데 미국 쉘 회사들이 열심히 뒤로 또 팔아가지고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장관 알렉산더 노바크는 감산한 합의 이행에 따라 다 잘 되면 7월이면 300에서 500만 배럴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예, 이제 미국과 다른 입장에 있는 러시아 장관의 말이었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수요가 회복되지도 않고 공급을 줄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산유국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실행될지 안 될지 굉장히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 너무 멀리 간 예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확실성은 많고 실행 여부에 굉장히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를 하시거나 나스닥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약간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나쁜 것도 없고 특별하게 더 좋은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함으로써 원유 생산을 하는 회사들과 국가들이 있다는 것을 계속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또 원유 관련 소식이 있으면 제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